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강사 김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발표가 났죠. 학교 서울고가 될지 상문고가 될지 되게 다들 졸리셨을 텐데 상문고 되신 거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상문고랑 서울고를 제가 지역에서 계속 6년째 수업 중이거든요. 두 학교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 입시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도 서울대 의대 간 친구 포함해서 아주 많이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고등 들어가면서부터는 중등이랑 다르게 입시가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상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고사를 해요. 예비고시를 배치고사를 보고 그 성적이랑 중학교 성적이랑 이런 거 가지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해야 합니다. 동아리 들어가는 게 학종에서는 또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 어머님들 생각에 배치고사도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내신 영어가 상문고가 제가 인식하기로는 제가 주변 학교들 내신을 웬만한 학교는 다 해봤는데 웬만한 학교보다 훨씬 어렵고요. 특히 어법이 많이 어렵고 대치동 학교들보다 더 영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제가 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제일 많이 준비를 했고요. 좀 저의 목표는 오늘 기왕시간에서 오셨는데 상문고 영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가 학생들 강의하듯이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오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상문고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전에 뭘 하면 가장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다가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문고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EBS 5개월 레스큐라는 단어를 썼어요. 2년 동안 썼는데 여기서 단어 문제가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점이 받기가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어를 외우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수업하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초구에서 태어났고요. 계속 여기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초구 토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포중 태화고를 나왔고요. 태화고에 있으면서 이 동네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학부적인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편이고요. 서초구 토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꿈꾸고 계속 살아오고 있고요. 저한테 주어진 일을 저는 그냥 대충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출근이면 월화수목금 토일 출근하고 새벽까지 일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브로콜리스라는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26대 정부 지원받아서 시작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학원 업계에 들어오게 됐고요. 학원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영어 성적 보여주는 거가 되게 재밌었는데 영어 성적은 좋은데 대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팠습니다. 한 2년 정도 파서 입시 사업체인데 V컴퍼니라는 걸 강남에 차려가지고 입시 컨설팅이랑 입시 교육이랑 이런 것도 이 동네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금 접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어학원을 하나 인수해서 하이웨이 어학원이라고 하나 강북 상문고 근처에 학원을 하나 인수해서 차렸습니다. 제가 여기 인수한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인수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클리닉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처음에 상문고 맡은 게
클라스텐 어학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클라스텐 어학원이 지금은 성문고의 대표 이제 학원 중 하나거든요. 클라스텐 어학원과 손님이 사실 대표 성문고 학원인데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1학년 7명, 2학년 8명 이렇게 맡았어요. 제가 맡기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맡고서 진짜 뼈가 갈리게 일을 했습니다. 클라스텐 어학원 앞에 그 찜질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짜 한 일주일에 이틀, 3일은 거기서 잤던 것 같아요.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1년 지나고 5배가 됐고요. 15명이 시작해서 75명이 됐고, 저는 좀 근데 다른 학원에서도 같이 좀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학원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림학원으로 옮겼고, 성림학원으로 옮기고 나서 10년 동안 성문고 수업을 했고요. 49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110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에 대해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안내 여기까지 드리고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상문고 영어 시험이실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 수업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수업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문고등학교예요. 영어 시험 성공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지요.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BS 매스큐 수능 연산번호 이게 2년째 나오고 있고요. 이 단어장 단어에서 100점 만점에 11점 정도가 나와요. 11%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정말 웃기게도 3%가 나옵니다. 3점 정도 나와요. 한 문제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교과서가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2학기 때는. 교과서가 계속 필요가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고나 청담고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가 절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문고 자체 교재예요. 상문고랑 서문고에서는 자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 조금 성가시게 좀 이렇게 만드는데 자체 교재가 이제 160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40문제가 중간고사 범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교재 업데이트가 1학년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작년에 썼던 부교재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2지문 들어가거나 4지문 들어가고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 나오고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집중할 거는 얘고요. 부교재를 아주 낱낱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는 친구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단어 한 문제 틀려서 못 맞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완벽한 점수 맞기 위해서 단어가 필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PPT로는 상세한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의 자료에다가 상세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시험 때마다 한 문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이거 적중됐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어머니보다는 학생이 보면 제일 좋아요.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학생이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번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준비한 설명의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7쪽에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도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의 개수를 보여요. 한국은 이렇게 개수를 많이 보는데 이 단어가 뭐 인티미데이트 무력하다, 뭐 아버지 필요하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좀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어장에 보면요. 단어가 뜻이 하나인 단어는 별로 없어요. 뜻이 막 3개인 단어도 많고 어떤 단어는 뜻이 5개고 막 7개고 그러거든요. 근데 4번째 단어 뜻이랑 막 7번째 단어 뜻이랑 그런 거를 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첫 번째 단어만 그거 뜻만 외웠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 뜻이 나오니까 틀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라는 거는 모든 뜻을 다 좀 외워줘야 됩니다. 여기 2번 문제에서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단어의 두 번째, 다섯 번째 뜻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어법 때문인 것 같아요. 어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어법 문제 모음집을 한 100문제 풀렸을 때 그걸 한두 개 틀리는 학생도 한국어 문제 가지고 1학년 문제 가지고 풀라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고3 어법보다 훨씬 어려운 유형으로 되거든요. 이 유형을 보시면은 밑줄 친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 개수도 안 주고 그냥 모두 고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답이 2개이거나 3개이거나 4개였어요. 그리고 밑줄이 보통 이제 수능 어법이라고 그러면은 단어의 밑줄이 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는 이렇게 문장으로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잘못된 걸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거 찾아내기가. 지문 그대로 내는 경우보다는 지문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가 50%가 넘어가지고 이게 막 지문을 달달 외운다고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법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시험 범위면은 투부정사 안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좀 써볼게요. 영어 어법의 전체 내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게끔 냈는데 우리 고등학교 영어 커리큘럼에서는요 어법이 없어요. 중학교까지만 한국에서는 어법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고등부터는 어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법의 시험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고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근데 흥문고는 이렇게 내고 이게 시험 범위가 전체다 보니까 이 전체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연습은 할 수가 없는 연습이에요, 사실. 특강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특강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모의고사 유형이 아니고 그냥 학교 상문고 내신 유형이에요. 생화고 서울고도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조금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요. 이 어법 문제가 틀린 거를 모두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배점이 꽤 높아요. 보통 상문고 이제 1학년 1등급 컷이 작년 같은 경우에 94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문제에 3.1점이니까요. 저거 두 문제 틀리면은 1등급은 절대 못 받는 건데 두 문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한국에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내용이 이 12번 문제인데 보시면은 8개의 문장 중에서 굉장히 길죠, 문장이. 이거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가 몇 개인지를 골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맞추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풀어보시면은 어머니가 풀어보시면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떤 문제는요, 제가 클래스 어학원에 있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법 문제인데 답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 다 붙어가지고 1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1시간 동안 고민하고 자꾸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법이 높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 나오는 게 근데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도 한 몇 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내는 것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법이 전체지만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예를 들어 접속사 종류 문제인데 이런 게 좀 발견이 돼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다 보면 좀 대비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대비해 주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도 이제 100점을 못 맞는 친구들이 틀리는 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시면 지문을 이렇게 주고 영영사전 풀이 8개를 줘요. 그리고 이 지문 안에서 영영사전 풀이에 없는 단어의 개수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 영영풀이는요,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사전을 쓰냐면요, 캠브리지 사전을 쓰거나, 옥스포드 사전을 쓰거나, 롱맨 사전을 쓰거나, 사전 종류를 3개를 씁니다. 그래서 대비하기가 조금 굉장히 까다롭고요. 근데 1등급 목표를 하는 친구들은 저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 문제를 틀리면은 이게 1등급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대비를 꼭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거의 다 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 영역풀이 개수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고등학교 그래도 트로초랑 강남에서 15개 정도 해봤는데 이 공부는 한문고의 고유 특징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서술형 문제인데요. 서술형 어법 문제예요. 이거는 세화고랑 비슷한 스타일의 유형인데 지문을 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요. 그리고서 틀린 걸 찾아서 고치라고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번호를 고르고 틀린 거 찾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잘못 고르면 감점이 됐어요. 감점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3번은 이거 이유를 쓰라고도 나왔어요. 틀린 걸 바르게 고치고 왜 고쳐야 되는지 이유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문제고요. 어법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아이가 학부모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법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탄탄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영상 문제가 나오는데 영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지를 완성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외워도 요지가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장 실력을 진짜 물어보기도 나오고 한국어 영장은 서울고랑은 다르게 한 가지 유형이에요. 다 이렇게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다 줍니다. 단어를 다 주고 이거를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이게 특징이에요. 서울고는 추가해야 되거든요. 추가하지 말고 주어진 단어 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요지양문을 쓸 때 부사의 위치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사실 부사는 문장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강점을 하시더라고요. 부사를 앞에 써야 되는데 뒤에 쓰면 강점을 강점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영작 실력도 탄탄해야 된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한 시험에 조금 잘한 친구들도 공부를 막 지문을 다 외워도 틀리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지문에 들어갈 문장을 영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펠링도 똑같이 나오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말을 좀 많이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한문고에는 어휘가 중요한 학교고 단어장이 있는 학교입니다. 단어장의 모든 뜻을 암기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단어장을 제가 드렸어요. 이 안에 보시면은 그 EBS 수능 영상을 레스큐 데이 1부터 50까지 그냥 책 한 권을 다 드렸거든요.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머님들 대비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거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외워도 한 데이 25까지밖에 못 외우겠지만 데이 25가 1학기 부분이니까요. 1학기 대비하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역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시켜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친구고 1등급까지 노리고 의대에 갈 생각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공부를 해도 틀리거든요.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이 영역풀이까지 되는 거 하다가. 이건 상위권 친구들은 이걸 할 필요가 있고요. 상위권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기하는 걸 저는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법이 중요한 학교인데 어법이 모두 고르고 개수를 고르는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거 연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중 교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문고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상문고 보면은 학교에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법만 작년과 한번 풀어보시면은 우리 학생이 아무리 내가 잘하는 실력이더라도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충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학이랑 다른 거 신경 많이 드실 텐데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수능 100점을 맞는 학생도 이걸 쉽게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학생한테 풀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법이 틀린 거를 찾아내는 거 넘어서 고칠 수 있게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어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영작을 스크램블 방식으로 내니까 스크램블 방식의 영작 교재들이 되게 많이 있으나 저는 화이트 라벨을 추천드려요. 화이트 라벨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이제 2월달 동안 좀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스크램블 위원으로 된 거 이거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문고의 영어 시험이었고요. 단어, 어법, 영작 이 3가지가 중요하다. 특히 어법이 좀 다른 학교보다 확실히 많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상문고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으려면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을 시작을 하면요. 수업이 3시간 반인데 처음에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봐요. 리뷰 테스트를 제가 하나 넣어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요. 17쪽을 보시면은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의 평균 점수는 55점 정도 돼요. 55점에서 60점 정도 되는 테스트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킬링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리뷰 테스트에서 킬링 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험 실전에서 보면은 절대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주 이거를 좀 부담스럽겠지만 매주 킬링 유형의 연습을 시켜주면은 리뷰 테스트를 제가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내니까 이거 리뷰 테스트만 잘 대비를 하더라도 시험 대비가 좀 되게끔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상문고의 그 특징이 되는 유형 중에 이 유형이 있어요. 18쪽에 보시면은 그 1번 문제를 보세요. 이 단어 하나를 주고 이 단어, 이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이후에 1, 2, 3, 4, 5라고 해서 5개의 문장을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4번째로 올 문장을 골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가 수능형으로는 이렇게 막 4번째로 오게 그렇게 안 내는데 상문고에서는 이렇게 내고 상문고에서만 이렇게 내요. 근데 요거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상문고 대비할 때 이 순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대비할 수 있게끔 1번 문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킬링 문제 있죠? 단어의 그 개수를 골라라. 이거를 냅니다. 이거는 다 제가 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단어 주관식이에요. 단어 주관식은 한국어에서 그 예문으로 냅니다. 예문에 빈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지 골라라.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상문고 유형의 시험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내는 문제 중에 상문고 유형이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이 막 단어의 뜻을 써라 이렇게 안 하고요. 단어 뜻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제가 단어의 뜻을 쓰라고 그렇게 내면요. 리뷰 테스트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학생도 행복하고 어머님도 행복하고 뭔가 이뤄낸 것 같고 단어를 외웠는데 내가 80% 외웠는데 그럼 80점이 나오고 단어 테스트에서는 그런 성취감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내면요. 단어를 80%를 외웠건 0%를 외웠건 어쨌든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공부를 해봤자 이거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좌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상문고 시험이거든요. 상문고 단어 시험은 80%를 외우건 0%를 외우건 100%가 아니면 틀릴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보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단어 개수 고르는 거, 그 어휘, 영역풀이 단어 개수 고르는 거 이것도 다 제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하고요. 이거요. 연습 매주 하면은 맞추더라고요. 처음에 한 2, 3주 정도는 모르다가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꼭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역풀이 자료를 주거든요. 그거를 다 공부하고 보면은 또 맞춥니다. 시험에서도 맞추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뭐 개수, 업법 개수 고르는 유형, 틀린 거 고치는 유형. 틀린 거 고치는 거는 상관고 시험에서 3개인데 리뷰 테스트에서는 5개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요약하는 유형 이렇게 됩니다. 리뷰 테스트를 이렇게 20분 보고 나서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은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이게 수업을 받고 나서 학생들의 이 노트 상태가 될 거예요. 이제 교재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 원문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필기를 쭉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노트를 쫙 적는 거예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먼저 구조 분석을 이렇게 하고요. 모든 문장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잘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어법이랑 중요한 표현이랑 독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필기 노트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적는 겁니다. 어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요. 상세하게 무슨 어법 특강처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문제 맞추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you yourself라는 단어가 you라고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맞추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예상 문제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용 요약 정리를 저랑 같이 해요. 내용 요약 정리는 이쪽에다가 학생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이 한 7질문에서 8질문 정도 나갔고요. 국유제 질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그 수업 진행했었을 때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수업 스케줄이에요. 8회 9회 수업이었어요. 그때는 좀씩 기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무조건 주어진 그 수강료 수업보다 더 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무료 수업으로 3번을 더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12번 수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3번 수업은 제가 학생들 시험 잘 보게 해주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저는 새벽 보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클래스 있을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 새벽 5시에 나와서 이제 그날 이제 성실력으로 나올 만한 걸 적어보고. 근데 이거를 그만할 수가 없는 게요. 그날 나와서 적어보는 것 중에 2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하나 적어보고 갔는데 30분 전에 적었던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막 마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미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상문고 유형과 똑같이 만든 그 국제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이거를 4번을 봤거든요. 저번 시험 때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메인 교재입니다. 하이웨이라는 메인 교재고요. 4번이, 그러니까 3번이 있습니다. 교재, 교과서,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그 메인 교재 안에는 이렇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애널리시스에서는 그 수업 들으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뒤에 빈칸 연습, 문법 연습, 영상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 연습은 이런 식으로 2가지로 해요. 한글 뜻을 주면서 하고 한글 뜻을 안 주면서 어법도 2가지로 합니다. 2개 중에 선택하는 식으로 고르고 그리고 이게 동사 원형을 준 다음에 이 해석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연습하고요. 영장은 이렇게 승모도 스타일에서 큰 한글로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는 자료를 정말 많이 만듭니다. 제가 자료 만드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이 상문고 친구들은 3개의 메인 교재 받고 이 미니북을 하나 받습니다. 미니북 안에는요, 이게 미니북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원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2교재 원문이. 그래서 이거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동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받으셨던 이 단어장 있죠? 이 중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단어 부분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단어가 예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문집까지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미니북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 자료고요. 추가 과제라고 있어요. 추가 과제가 10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0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 이제 일단은 단어 정리를 하고 쭉 하고요. 아까 단어장 말고요. 지문 나와요.
지문 단어 정리를 좀 하고요. 지문을 요약하는 것을 하고요. 순서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요. 어법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연습을 하고요. 성문고 유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동의어랑 반의어를 동의어 반의어 자료를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풀이 자료를 줍니다. 이거 제가 다 옥스포드 사전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하나씩 만들어서 줍니다. 한 200개, 3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1대 친구들한테 당연히 주는 건데 블랭크라고 해서 앞글자만 보여주고 제 빈칸에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추가 변형 문제라고 해서 315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주고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기출문제 저번에 158개 학교를 기출문제를 추출을 해서 811문제를 줍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메인 교재랑 추가 과제랑 제 수업을 통해서 같은 지문을 15번 이상 받기 때문에 아주 금방 풉니다. 1시간이면 한 100문제 이상 풀어요. 이렇게 800문제를 풀리고 이게 제 시그니처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영역풀이 문제랑 그 개수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시중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라든지 변형 문제에서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듭니다. 영역풀이랑 어법 문제 이거를 저번에 4탄까지 만들어가지고 줬고요. 총 352문제를 자체 제작을 해서 줍니다. 이렇게 대비하면은 많이 맞추더라고요.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저보다 더 자료를 잘 줄 수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다 클래스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자료 이렇게 할 거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단어장 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장 예문에 빈칸 들어서 연습 문제를 주고요. 상문고 유형으로 이 네모칸에서 단어 준 다음에 예문 연습할 수 있게 2번 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형 직접 보강 자료를 지문별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주고요. 수업용 직접 보강 자료를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시험 나올 거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에 핵심 내용을 정리한 그 자료를 주고요. 얘가 나올 거다. 문법적으로 얘가 중요하고 연결사가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대비해서 주고요. 그리고 서술형 직보 자료로 해서 서술형 대비 문장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줍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이벤트를 하고요. 리뷰 테스트를 매주 보니까 이거 잘 본 친구들 7명을 선정해서 제가 저번 학기 때 90명이 들었었거든요. 성공부 1학년 친구들이. 그 90명 중에 7등까지 선정해서 1등 3만원, 2, 3등 2만원 이렇게 문상을 매주 줍니다. 그리고 점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고요. 못하는 친구들도 점수 상승한 친구들 중에서 1, 2, 3등 정해서 만원씩 주고요. 그리고 숙제 다 해본 친구들 중에서 랜덤으로 골라서 3명씩 줍니다. 그래서 매주 20만원씩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인정받는 욕구가 중요해요. 인정에 받을 욕구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유도 1등 했어. 친구가 전교 1등인가 2등인가 한 친구거든요. 유도 1등 했어 하면 이제 윤호도 좋아하고, 다른 이제 전교 한 5, 6등 친구들도 윤호 이겨야 되는데 항상 한 번 이기거든요. 이기면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위치를 좀 알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이 90명 중에서 우리 학생이 몇 등 했는지를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 몇 등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과제는 이렇게 제가 다 보냅니다. 단톡방을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저랑 만들어서 단톡방 보내고 여기 질문하면은 제가 24시 내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숙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숙제 우선순위를 적어놓고요. 숙제하는 방법을 적어놓습니다. 이거 자료에 보시면 있거든요. 시간이 좀 없어서 20편 쪽에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랑 클리닉을 할 건데 저는 클리닉에 정말 진심입니다. 클리닉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작년에 수업 시간보다 클리닉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90명이지만 90명 전부 다 클리닉 했고요. 거의 모든 학생들 매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고요.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전과목, 등급 목표 정하고 등수 목표 정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윤호인데 전교 3등 목표는 제가 이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클래스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목표 정하면 목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윤호 1학기 중간고사 때 3등 했습니다. 영어 1등하고 전교 3등하고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클리닉의 진심이기 때문에 시대인재에서 7분 거리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그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오로지 클리닉을 위해서 임대했고요. 저는 낮 시간에는 그 강실을 쓰지도 않아요. 여기서 10시에 수업이 끝나면은 10시부터 새벽까지 클리닉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끝나면은 저는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클리닉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제가 이 학원 하나 임대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서울고 성북구 인근 방배역에 있는 학원이고요. 하이웨이 어학원입니다. 여기서도 클리닉을 열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고속터미널 시대인재 인근이나 아니면 학교 인근에서 클리닉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클리닉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평일에는 수업 끝나고 12시까지 합니다. 제가 클리닉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86명 했고 얘네들이 매주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43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306명을 클리닉을 했고요. 중복을 포함한 겁니다. 학기별로. 그리고 1530회를 했고 한 주에 27시간을 꽉 채워서 클리닉을 했습니다. 제 수업 시간보다 많고요. 저는 클리닉의 진심이고요. 왜냐하면 성적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똑같은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성적을 안 올라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공부하고 쉽게 만들려면 수업보다는 1대1로 눈 마주치면서 동기부여해주고 클리닉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리닉으로 정말 성적을 빠르게 많이 올려갔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이 상공고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자료와 4년간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녹인 수업과 또 무엇보다 클리닉을 다른 어디에 맡기시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제가 준비한 설명의 부분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Q&A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질문 주시면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